일부 마이너스 시작.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사실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성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2013년 어머니 김순애 84세가 치매 진단을 받은 날이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66세의 성기가 말했다. 형제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성기야,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요양원을 알아보자. 아니요. 아버지 때 못해드린 거. 어머니만큼은 제가 끝까지 모시고 싶어요. 5년 전 아버지도 치매로 돌아가셨다. 당시 성기는 일 때문에 간병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성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부 마이너스 일상. 새벽 5시 성기는 눈을 떴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니? 집이에요, 어머니. 우리 집. 순애는 아들을 빤히 바라봤다.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밥 먹어야지. 네, 지금 준비할게요. 성기는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요리를 전혀 못했지만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며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게 됐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를 씻겼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혼자 씻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땀이 흘렀다. 성기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제가 해드려야죠. 하루 일과는 반복됐다. 삼시세끼 식사 준비, 대소변 처리, 어머니 씻기기, 약 챙기기. 이동식 변기 옆에는 간병 기록장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를 매일 꼼꼼히 기록했다. 밤에는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어머니가 밤중에 깨서 배회하거나 화장실에 가시거나 갑자기 불안해하시면 바로 달려가야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까? 성기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다. 끝까지.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3부 마이너스 무너짐. 2023년 1월 성기는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열이 났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형님,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동생이 찾아와서 말했다. 괜찮아. 감기 좀 걸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장 가봐야 해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 폐렴이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누가? 형님,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실게요. 성기는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버텨왔는데, 조금만 더 버티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약해서. 형제들은 오랜 논의 끝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 성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실패했구나.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꼈다. 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모시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4부 마이너스 새로운 일과. 퇴원 후 성기는 매일 아침 부엌에 섰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위한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명죽이라고 불렀다.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음식. 하지만 어느 날 성기는 이름을 바꿨다. 사랑죽.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음식이라는 의미였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재료들을 골랐다. 부드럽게 끓인 죽, 소화가 잘 되는 나물, 달콤한 과일. 이 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오전 10시 성기는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다. 요양원까지는 차로 1시간이 걸렸다. 5부 마이너스 점심시간. 정오, 성기는 요양원 어머니 방에 들어섰다. 어머니, 왔어요. 순애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94세.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작아진 모습이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니. 성기. 순애는 아들을 빤히 바라봤다. 알아보는지 모르겠지만
성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밥 먹어야죠. 제가 만들어 왔어요. 성기는 도시락을 꺼내 어머니 앞에 차려놓았다. 사랑죽, 부드러운 나물, 과일. 입 벌리세요. 하세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었다. 순애는 천천히 씹었다. 맛있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음식을 삼켰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성기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먹였다. 30분이 걸렸다.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성기는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렸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올게요. 일어서려는데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성기는 멈췄다. 어머니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픈 거 보여주기 싫은데. 괜찮아요. 어머니는 아프셔도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애는 눈을 감았다. 성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6부 마이너스 돌아가는 길. 오후 2시, 성기는 요양원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도 가야지. 모레도. 집에 도착하면 또 내일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다. 어떤 반찬을 만들까?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성기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요양원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갔다. 어머니가 숨을 쉬고 계시는 한 그는 매일 찾아가 사랑죽을 먹여드릴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집.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너무 조용했다. 성기는 부엌으로 갔다. 내일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다. 에필로그. 어느 날 저녁 기자가 성기를 찾아왔다. 어르신, 10년 동안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기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하지만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몸도 망가지고